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사원을 통해 가지고 이란 전쟁발 인플레 경고를 날렸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고 또 인플레가 고착화되면서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당연히 흔들렸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바로 XRP의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가격이 보여주는 그림하고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XRP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주목하셔야 되는지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JP모건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고를 한다는 거는 그냥 누군가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요, 금융시장 전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 연례 주주사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란 전쟁이 원유하고 원자재 가격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끈끈하게 만들면서 결국에 금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미국 이란 전쟁까지도 겹쳐가지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말 막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코인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코인 같은 데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장의 돈들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 시장 전체가 눌리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리플의 XRP도 이 압력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XRP 가격을 보시면은 작년 7월 이 3달러 65센트까지 갔던 게 지금 1달러 30센트대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64% 빠졌고요. 6개월 연속 하락인데다가 주요 이동평균선 전부 다 아래에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가격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시장 심리의 결과물인 거지 실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봤는데 이 가격이 보여주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숫자. 이 4월 4일 하루에 리플 레저에서 처리된 트랜지션 449만 건입니다. 이게 리플 레저 역사상 하루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지금 리플 레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무려 13년이 넘었어요. 그 13년 동안에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격은 바닥인 상황에서 실제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괴리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이 활성 주소가 20만 개를 넘겼고요. 전체 지급 숫자는 77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1분기에만 지급 숫자가 3.39% 증가했고요. 818만 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격이 6개월 동안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XRP 지갑을 새로 만들고 있다.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단기적인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리소문 없이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 이건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인데 XRP의 거래소 공급량이 2025년 2월 이후에 16%나 줄어들었습니다. 거래소 공급량이 줄었다는 게 뭔 뜻이냐? 큰 손들이요, 리플 XRP를 거래소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 토큰을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팔려고 놔두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거래소에서 이거를 빼간다는 건 뭘까요?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더 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장기 보유라는 뜻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고래들은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XRP 물량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저점에서 모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리플 레저 위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영어로 RWA라고 하죠. 이 규모가 올해 들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연초에 1억 1,1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게 지금 11억 4천만 달러를 넘겼고요. 10배 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YPF라는 에너지 기업이 리플 레저 위에서 8억 달러 규모 에너지 자산을 토큰화했고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에 올렸습니다. 마스터카드도 리플을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요. RLUSD로 신용카드 결제를 정산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이긴 하겠지만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가격은 6개월째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고,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빼고 있는데 실물자산 토큰화는 10배 이상 성장했고, 전통금융기업들이 리플 레저랑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 가격과 펀더멘털 사이에 역사적인 수준의 괴리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괴리가 왜 안 풀리고 있느냐? 그게 바로 JP모건 다이먼이 경고한 매크로 환경 때문이겠습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유가 $100 돌파, 인플레 고착 가능성,
금리 인하 지연, 이 네 가지가 코인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매크로가 이 상태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공포 탐욕 지수가 47일 연속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것만 봐도 시장 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체감이 더 심하실 거예요. XRP 지루하고 답답하고 리또성인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XRP를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시고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갈래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 4월 하반기에 예정된 클래리티 액트, 이게 바로 핵심 변수입니다. 바로 이번 달 말에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연방법 차원에서 확정해주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SEC, CFTC 여기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요. 이건 가이드라인일 뿐인 거지 법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그게 법으로 굳어지는 거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XRP에 돈을 넣을 때 법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원이요. 9월절 휴회 끝내고 4월 13일에 복귀합니다. 그 이후에 상원은행위원회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 그러니까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하원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294대 134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죠. 스탠더드 차타드의 제프리 캔드릭 측에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 ETF에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거다 전망을 남겼습니다. 지금 XRP 현물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14억 달러 수준인데 그게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클래리티 액트가 4월 안에 위원회를 통과한다. 그럼 매크로 악재가 있더라도 XRP가 1.45달러 돌파하고 1.6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온체인 펀더멘탈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어서 총매제 한 개만 터지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거래소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매도 물량 자체가 적어진 상태라는 거. 세 번째, 법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 법안이 4월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간 선거 정치가 상원 일정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금 1.28달러 부근의 지지선이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 이상의 전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연말 XRP 목표가를 2.8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가오는 2028년에는 12.6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환경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었지만 중장기 전망은 오히려 높인 거예요. 이건 리플레저의 실제 사용 성장과 제도권 진입 속도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경고한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은 코인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요. XRP도 그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 아래에서 XRP의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은 13년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고래들은 빠지는 게 아니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쫓는 구간이 아니라 클래리티 액트라는 총매제를 지켜보는 구간이라는 사실. 근데 클래리티 액트가 4월 달에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 그리고 상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요, 이 리플 XRP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이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상황과 시장 흐름과 안 어울린다, 그럼 스스로 어떤 매매의 방향성을 잡을지를 계획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예전 시장과 많이 달라졌죠. 그냥 보유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시장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 평단이 높을 때 높은 리플 평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평단이 3,000원 구간 아니면 4,000원 구간이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오기까지 그냥 보유만 한다. 그럼 이게 본전까지 오고 다시 상승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균 단가에 대해서 알트라거나 단기, 그리고 리플의 적당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평단을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면 이게 2,500원, 2,800원까지만 단기 반등 나와도 충분히 회복 가능 구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조건 보유한다고 해서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면 적당 일부 비중은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려서 분할 익절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오를까봐 못 파는 게 아니라요. 팔아야 될 돈이고 대응을 해야지 시장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